네, 시장의 이슈와 유망주를 찾아보는 종목 230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먼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푸틴의 위험한 도박, 천연가스 가격 폭등.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죠. 최근 푸틴 대통령이 서방 전술 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이 이렇게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치솟았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21일부터 야말 유럽 가스관을 걸어 잠궜습니다. 벨라루스와 폴란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관의 공급을 사흘째 중단하면서 유럽 천연가스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EU의 천연가스 수요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EU와 주변국은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의 가동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 행위이다라는 시각인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배경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립구도 그리고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경제 제재 압박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및 나토와 내년 1월에 안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계획 철회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EU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형태는 PNG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LNG 액화 천연가스를 선택하지만 산지 근처에 위치한 국가들은 대부분 PNG를 선택하는데요. PNG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되는 천연가스입니다. 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만큼 외교에 문제가 생기면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글로벌 전력 수요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4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시세의 기준이 되는 가스는 네덜란드 TTF인데요. 21일 네덜란드 TTF의 1월 선물은 1메가와트 시당 181유로, 우리 돈으로 약 24만 3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보면 22%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올해 10월에 경신한 최고가를 훌쩍 넘긴 건데요. 22일에는 약 8% 하락하면서 1메가와트 시당 166유로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2월에는 17.6유로 수준에 그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과 중동산 천연가스를 사들이면서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LNG 시세 기준은 JKM인데요. JKM은 지난 21일 100만 BTU당 38.97유로에 마감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JKM의 가격이 작년 11월에는 6.8유로, 올해 8월에는 11.4유로였습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30유로 수준이었지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년 전보다 폭등한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 배경 그리고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 흐름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담규 캐스터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또 시장의 숨은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천연가스 가격 한 해 동안 400%가 올랐고요. 하루에만 20%가 넘게 폭등하면서 트레이더들조차 좀 놀라고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네덜란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기 요인이 맞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라는 것이 러시아만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카타르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데 우선은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에 관련돼 있어서 그린 에너지에 속합니다. 향후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NG도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천연가스 어떤 수요라든가 공급 이런 과정을 본다면 점진적으로 상품 가격인 천연가스는 상승의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전망은 상승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면은 천연가스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통화 정책하고 매우 연관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에너지 가격도 상승, 곡물 가격도 상승,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집값까지 FOMC에서는 긴축으로 선회를 하겠다라고 전략을 예고를 했죠. 그렇다면 투자 자산, 다시 말하면 증시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외에 상품 가격들도
인플레이션의 가격 상승이 있으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정책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 가격은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다고 봐야죠. 요 하나의 자료를 보시면 좋겠는데 과거에 천연가스 미국에서 거래됐던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표시가 돼 있죠. 검은색 구간으로 표시하는 시점들은 가격이 하락했던데 초록색으로 구간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가격이 상승 나오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시점이에요. 네. 경기 부양했던 시점에서 2001년도부터 또는 2009년도 시점, 그다음에 오페레이션 트위스트했던 2011년도 시점, 그리고 2020년도 시점에서는 다 같이 상승 나온 거 맞습니다. 올랐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저 검은색 구간인데 저 검은색 박스 구간은 미국이 첫 금리 인상했던 시점이에요. 결국 네. 긴축으로 가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이례적인 요인들로 해서 가격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길게 가지 않고 오히려 다운되는 다운 사이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현 시점에서 러시아발의 이슈로 천연가스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보다는 제한된 상승이다라고 봐야 되고 일부 유럽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이 좀 나오는 논란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러시아발 변수인데 이 변수가 천연가스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 침공을 해서 경제 제재를 들어간다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벌써 나오고 있는 게 바이든이 뭐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부품부터 경제 제재를 하겠다. 네. 그러면 러시아라는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당히 다른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러시아 변수로 인해서 천연가스로만 국한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에 좀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트러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의존도가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뭐 적게는 35% 올해 상반기 1분기 때는 무려 46%까지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당장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안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관계 속에서 외교적인 어떤 또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있어서 뭐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그동안 공급받았던 반도체 밸류체인을 싹 바꿀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일이 닥쳐고 나서 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전에 대응하는 어떤 준비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의 변화 가능성, 정말 장기적으로 간다면 유럽이 큰 변화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분쟁이라면 그런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에너지 관련 이야기 나오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우리나라 같이 천연 에너지 보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해외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이런데 이제 주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우선 글로벌 에너지 이제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이번 일로 인해서 더 확산돼서 변화가 올지 여부는 너무 시기상조의 판단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우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 러시아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수입하는 과정을 보면 국내에서 직수입할 때 LNG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냐면 카타르가 22% 작년 기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호주가 19%, 미국이 14%, 말레이시아가 12%, 오만이 9.7%, 인도네시아가 6.7%. 러시아는 언제 나오나요? 이제 나오네요. 러시아는 5%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직수입을 도맡아서 하는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자들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성으로 민첩하게 변동을 줄 수 있는 상승 요인일 수는 있으나 네. 이 관점으로 그래 러시아가 침공하면 가스값 올라갈 거니까 가스 관련주가 상승하겠어. 이런 투자의 어떤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않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방송 보시고 아 그런 것 같아. 나도 이제 러시아가 침공할 것 네. 같아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자칫하면 시세의 변동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오히려 그렇죠.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첩하게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분들이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테마성 매매를 그러는 해보시는 거죠.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수입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 직수입자들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가스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직수입자들이 이번에 그 협회를 출범했습니다. 최근에. 협회 출범한 8개 협회가 참여했는데 2019년도에는 17.8%, 2020년도 22.4%. 무슨 얘기냐?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민간 직수입자들이 수입하는 물량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여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요거 하나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천연가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은 맞습니다. 네. 근데 천연가스가 그린 에너지고 천연가스 외에 수속 에너지도, 수소가스도 향후에 성장 전망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스 가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뭐 수요가 폭발하는 것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팁인데요. 이런 가스 관련되는 사실상 물가 관리에 대한 품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진 않고 이익이 그쵸. 엄청 남을 수가 네. 없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관련주에 투자하자,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되, 다만 러시아발 변수로 전체 자산 시장에 좀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230 종목 키트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을 또 투자 팁으로 꼽아주셨네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선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에서의 천연가스에 관련된 뭐 직수입의 업체고, 또 하나는 수소가스에는 국내에서 가장 지금 뭐 정부에서 그렇고 친환경 정책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로드맵에 있어서 핵심 기업이 한국가스공사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자료 보여줬던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신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때는 한국가스공사도 주가가 상승 정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제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천연가스 상승 자료 올라갈 때 2000년도 초반부터 2007년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렇죠? 경기 부양을 했던 2009년도에도 그렇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추가 부양했을 때. 그리고 2020년도에 경기 부양했어요. 결국 경기 부양했던 시점은 가스가 됐든 유틸리티가 됐든 뭐 경기 민감이었든 다 같이 올라가는 거 맞거든요. 과연 긴축 선회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가스 상승에 제한이 좀 있는 과정인데, 네. 과거 2000년도, 2007년도 경기 호황 예. 때처럼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요거는 그러네요. 내년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주목할 포인트.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찾아보시면 좋겠고, 아마도 깜짝 놀랄게요. 아니 가스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왜 달러냐, 그러니까요. 왜 네. 인대프냐, 이게 대안주라고 저는 봐요. 이유인즉 결국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그에 관련돼 가지고 불확실성 커지고 자산시장 변동이 있을 텐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달러로 가겠죠. 그렇죠. 네. 달러로 가겠죠. 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념, 제가 국제학의 전문가 아닙니다만 침공이나 분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유인즉 러시아가 그걸 땅 따먹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의 친러 성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뭔가 정치적인 색깔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갈립니다. 그래서 친러와 반러 성향이 있고, 그리고 나토에 관련된 이 동방에서 확장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지금 강하게 나오는 기조, 이를 사실상 손익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훨씬 더 잃을 게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어떤 협상을 할지 이게 주목이 될 텐데, 이건 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미국 달러에서 차트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1,300원이 깨지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지금 261240 코드 번호는 이 가격이 깨지면 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1,600원 직전 고점 넘어가면 이때는 우려가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니까 이건 상승 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달러 인덱스로 보시면 97포인트가 넘어가면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95.5포인트가 이탈되면 아직은 별 문제가 없겠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또 시장의 블랙스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점, 그리고 종목들 한국가스공사,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그리고 최수찬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